전반적 리딩은 1대 상담 문의에 비해서 상황이나 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재미로 봐주시고요. 개인적인 카톡 상담,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주셔서 시간 예약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상대방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겉마음이 아닌 진짜 속에 있는 그런 무의식의 깊은 마음들을, 깊은 생각들을 좀 들여다보고 리딩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리딩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재생 속도를 1.25배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해 주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번호는 1번에서 3번까지 중에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번호를 뽑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리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상대방 분은 1번 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1번 분은 되게 상대방 기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이상적이다. 자기의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가 봐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좀 되게 누가 보든 간에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상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분위기라든지 되게 어떤 완벽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되게 아니면 상대방분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인기 많을 것 같은 자기의 어떤 이성상 원하는 이상형 이런 되게 매력적인 그런 사람으로 본다라고 뜨고요.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넌 정말 내가 원하던 바라던 어떤 이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 라고 대놓고 말했다거나 넌 나의 이상형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자존심, 지기 싫은 심리, 자기 고집 이런 부분 때문에 괜한 자존심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1번 분에게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지금 상대방 분 카드에는 되게 자존심 카드가 보이는데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리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상대방 분이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1번 분에 대해서 겉으로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보다는 속으로 더 1번 분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부분을 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겉으로 보기보다도 속으로 더 어떤 소유욕이라든지 집착, 시기 질투, 자존심, 고집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거든요. 자기만의 욕심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강하지만 평상시에는 남들한테 어느 정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착하게 행동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막상 자신이 어떤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감정 상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아니면 오해가 생겨서 어떤 좀 이런 감정, 갈등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이 상대방 분이 평상시에는 최대한 자기가 스스로 그런 자기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방어적인 부분을 감추다가 그게 좀 자극이 되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카드에서 봤을 때 어떤 답답한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든지 상대방 분이든 1번 분이든 어떤 답답한 상황이나 두 분 사이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두 분 관계는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그런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방해 요소로 인해서 좀 상대방 분이든 1번 분이든
겉으로 다 드러내고 다 말하진 못하지만 속으로 어떤 힘든 부분이라든지 어떤 답답하고 갈등, 머리가 되게 복잡하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카드도 보여지세요. 이 부분은 개인 리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인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두 분의 어떤 사이가 지금 현재 틀어졌다거나 뭐 헤어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 조금 있다거나 관계가 애매해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대방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1번 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감정, 뭐 자기도 1번 분이 그동안 잘해줬던 부분이라든지 1번 분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안정적인 안정감, 이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상대방 분 입장에서 1번 분과 만났던 그런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서 뭐 우리가 힘들었던 부정적이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던 부분이라든지 1번 분이 특히 자기한테 되게 잘해 주고 이렇게 모성애로 이렇게 감싸 안아 주고 막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자기가 뭐 한 번씩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나 말투, 뭐 실수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1번 분이 또 들어 주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좀 많이 참아 주면서 많이 포용해 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 상대방 분도 좀 흔들릴 수 있는 카드가 뜨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이 복잡하고 좀 마음이 힘들다. 그리고 되게 이쪽 저쪽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좀 갈등, 흔들리는 마음이 좀 있을 때가 있다라고 뜨세요. 근데 상대방 분이 자존심 카드가 많이 뜨다 보니까 상대방 분이 좀 자존심상 자기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기 싫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 중에서는 자기가 좀 을로 이렇게 굽히고 지고 싶진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1번 분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라든지 이런 집착 심리, 이런 거는 사실 속에 더 들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겉으로 보이고 싶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는 정말 진짜 마음으로는 이런데 뭐 "넌 내 거야. 넌 아무한테도 줄 수 없어."라고 하고 싶은데, 자존심상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냉정하고 독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뭐 아무렇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하려 한다거나 "나는 쉽게 안 움직일 거야. 나는 내 고집 자존심을 꺾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좀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보여지고요. 상대방 분 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왕 카드가 떠서 자기가 쉽게 이렇게 뭐 움직인다거나 쉽게 굽히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약간 속은 소심하고 약간 소극적인 그런 카드가 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가 왕인데 속은 사실 소심하고 겁도 많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상대방 분은 1번 분이 자기를 이렇게 모성애로, 뭐 1번 분이 남자분이시다라고 하면 부성애로 이렇게 자기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포용해주고 참고 받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카드가 떠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헤어지신 분들, 뭐 틀어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든 다 상관없이 지금 카드들을 봤을 때 상대방 분이 어떻게 보면 1번 분이 자기한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져요. 자기 옆에서 한결같이 좀 있어 주고, 뭐 자기가 아무리 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도
1번 분이 자기를 배려해 주고 포용해 주고 이해해 주고 자기가 한 번씩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기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있어도 실수할 때가 있어도 그것도 좀 받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내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는 뭐 옛날 시대로 따지자고 하면 좀 어린 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린 왕을 그 엄마가 정말 모성애로 이렇게 감싸주고 뭐 아무리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쉽게 내쫓는 그런 엄마보다는 자기를 이렇게 포용해 주고 "아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널 버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정말 옛날 시대의 그 어머니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기를 감싸주고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도 사실 안정적인 걸 되게 추구를 하는데 안정감에 있어서 1번 분이 자기 옆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좀 있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자꾸 보여져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뭐 엄마 같은 때로는 뭐 어떤 누나 같은 뭐 기댈 수 있는 그런 좀 친구 같은 연인 관계로 좀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라는 것도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상대방분도 한 번씩 뭐 소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심하고 은근 소극적이고 이제 자존심, 자기만의 고집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 번씩 뭐 자극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1번 분이 자기의 어떤 감정을 좀 기분을 풀어주길 바라는 게 좀 있는 거죠. 먼저 다가와서 1번 분이 자기를 이렇게 포용해 주고 풀어준다거나 좀 자기한테 좀 맞춰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 분이랑 안정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런 뭐 기싸움, 자존심 싸움, 서로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말다툼, 서로 뭐 의견 차가 있을 때 난 이래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오간다고 하면 이게 점점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쪽은 조금 어 참아 준다거나 좀 참고 인내하고 포용해 준다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두 분이 서로 어느 정도 조심하면서 뭐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뭐 상대방 분이 뭐 실수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 서로 의견차, 갈등이 있을 때 우리 1번 분들도 사실 내 내면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나도 냉정한 부분은 또 갖고 있어요. 1번 분들은 배려심이나 이해심, 포용력 뭐 이런 부분들 성실하고 내가 또 관대할 땐 관대하고 내가 참을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또 참으려고 하고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징징거리고 다 막 1 부터 100 까지 다 말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 1번 분들도 어느 정도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참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참고 내가 뭐 슬픔이나 아픔이나 뭐 힘든 거든 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거를 다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는 부분이 있고 되게 좋은 카드가 많이 나와요. 모성애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1번 분들도 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자존심도 있고 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들이 뭐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한 번 터질 때는 확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또 속에 냉정한 부분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도
내가 참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아니다 싶은 어떤 내 기준에 나만의 선을 넘는다 싶다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반복됐을 경우에는 우리 1번 분들도 한 번씩 나도 감정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절제력이 있다가 한 번씩은 욱하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뭐 내가 자존심에 너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다거나 내가 너무 이제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다거나 하면, 평상시에는 내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럴 때는 한 번씩 내가 어떤 감정적인 기복이 생긴다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좀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관계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이게 디테일한 해석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금 1번 분들 중에서 뭐 상대방분과 관계에 있어서 뭐 딱히 큰 문제는 없는데, 둘 사이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데 어떤 외부적인 방해 요소라든지 뭐 상대방분이든 1번 분이든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거나 뭔가 답답하게 꼬인 어떤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좀 한쪽에서 약간 기다려 줘야 되는 느낌이 좀 보여져요. 한쪽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한쪽의 상황을 좀 맞춰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는데, 만약에 뭐 두 분 중에서 상대방분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해야 할 게 있다거나 뭐 바쁘다거나 아니면 뭐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상대방분도 멀티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뭐 연애랑 자기 개인적인 부분 이렇게 둘 다 신경 쓰기엔 좀 힘들어서 1번 분에게 좀 집중을 많이 못 한다거나, 우리가 뭐 한 번씩 만나긴 만나도 막상 뭐 실속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거나, 뭐 아니면 가끔 만났을 때는 이제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막상 또 떨어진다거나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뭔가 나한테만 이렇게 막 뭐 정말 나를 감정적으로 채워주는 부분이 좀 많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참을 수밖에 없다거나 좀 기다리고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상대방분은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데, 뭐 이렇게 뭐 남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기 목표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욕심이 있으신 분들일 수 있어요. 뭐 겉으로 보여지는 것, 자기가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보다도 속으로 더 그런 욕심이나 어떤 자기만의 기대치 이런 걸 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뭐 정말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할 때 상대방분이 1번 분의 어떤 감정을 세세하게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분은 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뭐 자존심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뭐 상처받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자기가 뭔가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부분이 좀 더 높을 때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가 조금 힘들어할 때, 내가 정말 이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정말 뭐 한 번씩 외롭다거나 아니면 상대방분의 행동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내가 우울하다거나 서운한 부분이 있을 때 상대방분한테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공감해 주고 좀 이해해 주고 내 감정적인 부분을 다 채워 주고 하기에는 조금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분이 평상시에 뭐 자기가 아무 불편한 답답한 상황이 없고 자기가 기분이 좋고 이럴 때는 이해되는 선 안에서는 자기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웬만해서는 좀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좋게 좋게 가자. 서로 좀 부드럽게 서로 친구처럼 안정적으로 편하게 좀 길게 만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자기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마음이 넓게 가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막상 자기가 뭐 혼란스럽다거나 자기가 뭔가 감정이 상한다거나 자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1번 분의 어떤 감정이나 1번 분의 어떤 상황이나 1번 분의 입장보다도 자기 입장이 더 우선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1번 분들 중에서 상대방 분 때문에 내가 뭐 감정적으로 자꾸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 사람이 좋을 땐 되게 좋은데 나한테 또 잘할 때는 잘하고 서로 간에 또 좋을 땐 되게 좋은데 뭐 한 번 자존심이 뭐 상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감정적으로 서로 뭐 충돌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는 뭐 자기가 뭐 바쁘다거나 아니면 예민하다거나 좀 답답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뭔가 이 관계가 자꾸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좋다가도 잘 가다가도 또 이렇게 불안정하고 잘 가다가도 또 불안정하고 하는 식으로 나까지 상대방 분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데 잘 가려고 하는데 좀 변덕이나 뭐 감정 기복이 나도 생길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 분이 우리 1번 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1번 분이 되게 누가 봐도 되게 이상적인 사람, 누가 봐도 되게 뭐 외모나 어떤 느껴지는 분위기나 뭐 몸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부분이 되게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 분 이상형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1번 분과 같이 다니면 길을 같이 이렇게 다녔을 때 좀 자랑스럽다거나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은 1번 분을 뭐 숨기려고 한다거나 뭐 부끄러워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좀 이렇게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간혹. 뭐 그런 느낌보다는 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면 자랑하고 싶다. 같이 다니면 되게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도 보여지고요. 우리 1번 분이 또 자기 할 일에 대해서는 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하고 웬만해서 좀 한결같은 부분이 있어서 뭐 인간관계든 어떤 연애 관계든 뭐 아니면 뭐 가족 부분이든 뭐 일적인 부분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좀 이렇게 쉽게 변하고 쉽게 뭐 변질되고 배신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본성이 또 착한 부분이 있어서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또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1번 분이
어떨 때 보면 자기가 이렇게 오히려 또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보호 본능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반대로 1번 분이 자기를 조금 더 뭐 기다려 주고 뭐 이해해 주고 포용해 주고 자기한테 좀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을 채워 주고, 오히려 한 번씩 자기가 1번 분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다.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다. 라고 할 정도로 1번 분이 어떤 모성애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보호 본능이 좀 느껴지고 어떤 때는 모성애가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상반된 매력이죠. 1번 분이 어떤 속에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부분, 뭐 방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가지고는 있지만, 냉정한 부분도 갖고 있지만 좀 이렇게 헌신적인 그런 면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를 한번 정말 좋아하게 되면, 자기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사랑을 쉽게 생각을 하기보다 깊이가 좀 있는 사람이고, 세심하게 또 잘 챙겨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정에 약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있네요. 그리고 은근히 좀 눈치도 빨라 보인다라고 볼 때도 있고요. 뭔가 '이 사람 눈치 없네.'라는 느낌보다는 1번 분이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또 날카롭게 까다롭게 볼 때는 또 까다롭게 본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냉정할 땐 또 냉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이 봤을 때 1번 분이 정말 뭐 모성애가 있고 내가 뭐 헌신적인 부분이 있고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내가 손해 보고 살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현명한 부분이 있고, 내가 냉정한 부분,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런 까탈스러운 까다롭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그냥 가벼운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를 좀 더 원하는 쪽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 분 기준에서. 우리 1번 분들을 봤을 때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큰 트러블 없이, 큰 문제, 갈등 없이 좀 가려고, 뭐 힘든 거라든지 뭐 기분 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뭐 100%다 드러낸다기보다 좀 많이 참고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티 안 내고 가져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인간관계든 뭐 연애든 뭐 가족끼리든 뭐 일적인 부분이든 간에 그게 좀 더 현명한 거죠. 냉정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뭐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그때그때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번 분이 현명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도 참고 정도로 해 주시고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 뭐 세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개인 카톡 주셔서 1대1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상대방 분이 2번 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나를 뭐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를 본다고 하면, 우리 2번 분들은 좀 이렇게 만만하진 않은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이 2번 분을 봤을 때 되게 좀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2번 분이 엄청 기가 세다, 엄청 뭐 강하다, 독불장군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어느 정도 예의도 바르고 좀 이렇게 잘 자랐을 것 같은 그런 바르게 자란 그런 사람인데, 이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신비로운 매력이 있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얘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얘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고 '나한테 뭐 숨기는 건 없을까? 내가 얘를 다 믿어도 될까?' 이런 식으로 약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뜨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뭐 1 부터 100 까지를 다 드러내고 다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신중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속을 다 말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분이 봤을 때 우리 이번 분들은 '속을 다는 알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번 분들이 뭐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정말 '얘는 뭐 이렇게 사기를 칠 거야.' 자기한테 뭐 이렇게 작정하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 이런 느낌으로 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믿음, 신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2번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한 번씩 어떤 상황이 오면 얘가 도대체 뭘까? 난 얘에 대해서 거의 정말 뭐 80-90%는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뭐 까면 깔수록 이렇게 뭐 새로운 매력이 나오는, 새로운 매력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2번 분에 대한 어떤 환상이 완전히 깨지진 않았을 가능성도 높으세요. 상대방분이 2번 분에 대해서 1 부터 100 까지 다 안다, 모조리 이번 분에 대해서 이젠 다 알아서 뭐 재미가 없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이번 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어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개인 리딩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제 각자 관계마다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상대방 분이랑 이번 분이랑 뭐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번 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만났고 어느 정도 알지만 이번 분과 뭐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 분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네. 이런 부분도 있었네.' 라든지, 아니면 이번 분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사실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이번 분이 자기한테 뭐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게 정말 맞는 걸까? 그게 100% 진실일까? 진심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려하는 부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헤어지신 분들이다." 뭐 아니면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상대방분이 이번 분에 대해서 '얘는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감정이지?' 라는 식으로 뭐 서로 소통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소통을 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얘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다 믿어도 되는 걸까? 저 말 그대로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 속을 다 알 수는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든 간에 이제 상대방분이 이번 분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좋은 쪽으로 뭐 보자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자고 하면, 이번 분에 대한 어떤 환상이 완전하게 다 깨지진 않았다. 어떤 신비롭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번 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직 남아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부정적인 뭐 안 좋은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번 분에 대해서 '내가 좀 잘 모를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서로 간에 어떤 진심이 섞인 솔직한 대화가 이렇게 오가지 않는다거나 뭐 오해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를 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오해가 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일 수가 있는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는 상대방 분도 사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어느 정도 믿는다라고 해도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전에 뭐 대었다거나 크게 실망했다거나 정말 뭐 상실감을 느낀 적이 있어서 좀 경계심이라든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계심, 의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걸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게 정말 진심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씩 생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혼자서 좀 판단을 하고 혼자서 행동해 버릴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혼자 오해하고 섣부른 판단을 할 때도 있고요. 혼자 막 이렇게 상상을 해 보고 '아 이번 분은 저럴 거다.' 뭐 '이번 분은 뭐 이러이러할 거다.' 이런 식으로 혼자 뭐 의심하고 생각을 한다거나 뭐 이러는 과정에서 상대방 분도 약간 방어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생길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상대방 분도 한 번 누구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순수하게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정말 순수하게 주기까지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계산적으로 이것저것 보는 부분들도 있고, 자기가 정말 순수하게 마음을 다 줬는데, 마음을 다 열었는데 또 뭐 예전에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다시 자기가 크게 상처받을까 봐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오히려 방어적인 부분이 더 생겼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든 이성이든 간에 정말 오래되고 막 정말 깊어진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좀 마음을 정말 순수할 정도로 다 주는 데 있어서는 좀 쉽지가 않을 수 있고요. 마음이 가다가도 마음을 주다가도 어느 정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고 균형을 좀 유지하려고 하고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빠지려 하 빠지고 싶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대방분 자체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잘 못 믿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이런 방어적인 게 있지만, 어떤 우리 입원분들에 대해서 약간 신비롭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번 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더 이렇게 바닥까지 다 알진 못하다 보니까 이번 분에 대해서 더 끌리고, 이번 분들의 어떤 그런 신비로운 매력도 좋지만 동시에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상처받을까 봐 이번 분들에게서 뭐 배신이라든지 뒤통수를 맞는 날이 혹시라도 올까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어적인 게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뭐 상대방분이 이전에 뭐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거나 정말 크게 배신을 당할 정도의 어떤 큰 상실감,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뭐 만약에 상대방분이 뭐 돌싱이다, 뭐 이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 아니면 파혼을 했다라고 하시면 과거에 자기가 정말 뭐 진실성 없는 그런 사랑으로 뭐 결혼을 했다거나 뭐 쇼윈도 같은 느낌 받았다거나 사랑 없는 그런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거나 한 식으로 어떤 자기가 과거에 크게 실패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 나는 다시는 뭐 사랑이란 거 없어. 난 다시는 누굴 만나도 내 마음을 100%다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결혼까지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대방분이 이전 연애에 있어서든 아니면 이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되게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정말 크게 실망을 해서 많이 힘들었던 아픔이 있다 보니까 우리 2번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가 가고 좀 나랑 잘 맞는 부분이 있는 '좋은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다른 이성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번 분에 대한 어떤 애정도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더 깊다. 정이 더 많이 들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만큼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이번 분이 끌리는 부분이 더 강하지만 사실 그만큼 더 두렵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정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뭐 길 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뭘 하든 간에 뭐 상관이 없고,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상처받는 말을 한다거나 뭐 배신을 때린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상처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분과는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가고 더 깊은 정이 드는 것 같고, 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정도로 어떤 끌리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뜨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이번 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마음을 주고 자기 마음을 다 줬는데, 이번 분이 혹시라도 뭐 노선 변경을 한다거나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뭐 자기랑 잘 가다가 나중에 뭐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랑 잘 만나다가 갑자기 나중에 뭐 "헤어지자.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너한테 실망해서 나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혼자 버려지고 남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끝까지 가보기도 전에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세요. 그리고 상대방분이 봤을 때는 이번 분이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고 되게 '이 사람 되게 대화하면 좋다. 되게 잘 맞다.' 되게 뭔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같은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부분이 있고, 되게 마음이 잘 맞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있지만, 이게 100% 진심이 아니면 어쩌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분이 봤을 때 이번 분은 뭔가 자기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사람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뭐 어떤 거든 간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막 현모양처 같은 느낌 정도로 소중하게 애정이 남다를 정도로 깊은 애정과 깊은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이렇게 엄마가 어린아이 잘 다루듯 이렇게 사람도 은근히 좀 잘 다루는 부분이 있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알아서 좀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치도 있고 좀 이렇게 싹싹하게 할 땐 또 싹싹하게 하고, 사람들과 이제 좋은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사교적으로 인간관계를 좋게 이렇게 하고, 웬만해서는 큰 갈등 없이 이렇게 잘하는 부분을 봤을 때 되게 나이에 비해서 더 순수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근데 우리 이번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분 입장에서 평상시에 이제 곰 같다가 뭐 곰과 여우로 따진다고 했을 때
평상시에 이제 곰 같다가 한 번씩 보면 또 여우 같을 때가 있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분이 봤을 때 평상시에는 되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뭐 한 번씩은 약간 긴장감을 준다거나 약간 자연스러운 밀당을 좀 상대방분한테 이번분들이 했을 수 있어요. 이번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밀당 같은 거 못하고 그런 거 모르는데요. 저는 여우 같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좀 이번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혼자서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 분에 대해서 상대방 분이 이렇게 뭐 쉽게 쉽게 만만하게만은 볼 수 없다. 되게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자기만의 생각, 가치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번 분들을 좀 이렇게 다 휘두른다고 해서 이번 분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만만하게 자기 말을 다 듣고 뭐 100%다 이렇게 따라와 주고 이럴 것 같진 않다. 어느 정도는 뭐 정말 어느 정도는 자기한테 따라와 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생각을 맞춰줄 수 있지만 우리 이번 분들도 난 아닌 건 아니야.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 싫은 건 싫어. 난 이게 좋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말 이번 분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 이거는 내 신념에서 내 기준에서 좀 이거는 좀 내 가치관에 안 맞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세다, 막 기가 엄청 세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은근히 강한 느낌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약할 것 같다거나 뭐 약한 건 아니더라도 기가 엄청 셀 것 같진 않다라고 봤는데 뭐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좀 속은 더 이렇게 뭐 따뜻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차가울 땐 또 되게 굉장히 또 차가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이기만 하기보다도 뭐 이성적이기만 하기보다도 감정과 이성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키고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서 잘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 분이 봤을 때 뭐 이번 분이 아무 이성한테나 막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낸다거나 뭐 가벼운 그런 느낌으로 막 쉽게 쉽게 다 마음을 주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상대방 분이 봤을 때 이번 분이 뭐 속에 외로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지만 외롭다고 해서 막 아무나 다 만나고 아무나 다 막 가볍게 스킨십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아무하고나 막 바람피고 다니고 뭐 아무하고나 다 이렇게 스킨십하고 아무하고나 다 막 마음 주고 이럴 바에는 그냥 혼자 지내면서 혼자 그냥 사람들 만나고 뭐 친구들 만나고 혼자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일하고 지내고 그냥 뭐 동물 키우고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느낌으로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상대방 분이 봤을 때 이번 분은 좀 이렇게 되게 예쁜 꽃 이런 느낌으로 어떤 때는 되게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뭐 눈빛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인간관계 속에서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보면 어떤 느낌에 있어서 되게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이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어서인지 때론 차갑고 냉정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되게 따뜻한 부분이 더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이
우리 2번 분들을 봤을 때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은 조금 특별해.' 뭐 '이 사람은 다른 보통의 어떤 이성들과는 달라. 보통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라는 느낌이 자꾸 보여져요. 우리 2번 분들이 어떤 뭐 적당한 밀당과 적당한 컨트롤과 그런 양파 같은 어떤 신비로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상대방분이 봤을 때 2번 분이 굉장히 '매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옛날 시대로 따지자고 하면 냉정한 면도 갖고 있고, 자기 체면이나 어떤 이미지, 분위기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예의 바르고 고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진 않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 예쁜 그런 공주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조금 수줍음을 타기도 하는 어떤 새침한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도도해 보인다거나 약간의 차가운 냉정함, 냉철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보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독하게 독불장군처럼 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뭐 대처를 하고, 좀 이런 느낌으로 좀 '알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분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번 분들이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개인 상담이 아니라 어떤 관계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상대방분 기준에서 우리 2번 분들은 뭔가 이렇게 가볍게 짧게 그냥 만나다 끝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웬만해서는 서로 큰 트러블 없이 정말 깊이 있는 관계로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뭐 '깊이 있는 관계로 가야지.'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뭔가 모르게 이번 분에 대해서 끌리고 매력을 느끼고 뭐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뭐 '꼬시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번 분이 상대방 분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라고 하신다고 해도 처음에 초반에는 상대방 분 입장에서 이번 분에 대해서 뭐 쉽게 믿지 못하고 뭐 깊이 있는 관계보다는 그냥 약간은 가볍게 그냥 뭐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처음에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경계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몸은 줄 수 있어도 마음은 줄 수 없다." 아니면 뭐 "마음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어도 내 진짜 정말 내 순수한 그런 마음을 정말 100% 다 줄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상대방분이 갖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한 번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게 되면 자기가 너무 이렇게 좋은 만큼 또 힘들어질 걸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연애에 있어서든 뭐 이제 관계에 있어서든 다 자기가 이렇게 약간 계산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고 재보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처음부터 순수하게 이렇게 좋고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뭐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뭐 매력 부분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까다롭게 볼 수 있다. 계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방어벽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지 않을까? 이 사람은 저렇게 되면 저렇게 피곤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뭐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진 않을까? 여우이진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어서 처음에 초반에는 우리 2번 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깊이 있는 관계까지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뭔가 매력을 느끼고 끌리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번 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떤 새로운 매력들이라든지 이번 분의 어떤 좋은 면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상대방 분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음 좀 깊게 가고 싶은 사람? 깊이 있는 관계로 잠깐 만나다 끝.' 이런 느낌보다는 '장기적으로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서로 의지할 때 의지하고 서로 기댈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뭐 만약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혼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결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이성상에 맞는 부분이 있다거나 나중에 이렇게 잘 만나서 '결혼까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뭐 상대방분이 비혼주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번 분들과 정말 '장기적으로 잘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큰 카드가 뜨세요. 지금 뭐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그전에 생각을 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관계가 이어지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번 분들 중에서는 어떤 카드가 보이는데 두 분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연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다고 떠요. 그렇지만 뭐 중간에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어떤 갈등이나 어떤 뭐 성향 차이, 어떤 뭐 제3의 방해 요소라든지 뭐 어떤 부분인지는 서로 각자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중간에 틀어져 버렸다, 뭐 헤어져 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상대방분이 우리 이번 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뭐 헤어지고 틀어졌다고 해도 자꾸 끌리고 뭔가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자꾸 생각나고 괜찮다가도 떠올 뭔가 이번 분과의 어떤 모습, 어떤 기억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뭐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헤어졌다가도 뭐 몇 달 후든 뭐 몇 개월 후든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1년 이후, 2년 이후에 갑자기 또 연락이 닿아서 서로 또 다시 만난다거나 이런 가능성까지도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만났다 헤어졌다 뭐 다시 만나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싸웠다가 풀었다, 싸웠다 풀었다 하는 식으로 안정적으로 가다가도 자꾸만 뭐 문제가 생겨서 엎어지고 또 안정적으로 가다가도 서로 간에 자꾸만 이렇게 상실감이 들고 뭐 틀어지고 하는 식으로 조금 힘든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어떤 끌리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가 왜 이렇게 못 끊어내는 걸까?'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애증 관계처럼 서로 '아 우린 정말 악연인가?' 싶을 정도로 좋다가도 정말 좋을 땐 정말 좋다가도 정말 밉고 너무 싫고 힘들고 서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좋다가도 힘들고 좋다가도 힘들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 나오신 분들은 어 사실 악연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애증 관계처럼 인연이긴 인연인데 우리가 정말 뭐 정말 깊은 인연인데 정말 나한테 좋은 영향만 주는 인연이다라기보다는 음 나한테 너무 힘든 인연인데 또 막상 쉽게 이렇게 딱 단칼에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악연 같은 인연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이렇게 순탄하게만 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다가도 자꾸만 이렇게 힘든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서로 간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서로의 성향 차이라든지 성격 차이라든지 뭐 둘 사이에 있어서 잘 맞을 땐 정말 잘 맞고 잘 통하는데, 그러다가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서로 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 큰 마찰이 있을 땐 정말 확 크게 틀어진다거나 극단적인 부분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서로 성격이나 성향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해도 뭐 둘 중에 한 명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라든지 개인적인 부분, 뭐 어떤 제3의 방해 요소나 방해자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만 서로가 힘들 수 있는, 잘 가다가도 또 그런 부분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잘 가다가도 또 그런 부분이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뭔가 모르게 끌리게 돼서 또 다시 만나게 돼서 간다고 해도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또 다시 힘들어지면 '괜히 다시 만났나.' 싶을 정도로 후회되는 마음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상 또 끊어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좋았던 부분이라든지 서로 간에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부분들, 서로 잘 맞았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또 못 끊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속궁합이든 겉궁합이든 되게 잘 맞을 땐 되게 잘 맞는다. 뭐 친구처럼 되게 편안하고 가족처럼 되게 우리가 좋을 땐 되게 좋아요 하다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 갈등이 계속 반복돼요."라고 해서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지쳐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그런 카드도 보여져요. 뭐 상대방분이든 우리 이번 분이든 어떤 상처, 내면에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어왔던 어떤 내면의 깊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제 만남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방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상대방분이든 뭐 이번 분이든 간에 자꾸만 힘든 관계이다라고 생각되면서도 자꾸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집착하게 되지? 자꾸 이 사람을 못 놓게 되지? 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지? 나 그래도 컨트롤 잘하는 사람인데.' 라는 식으로 내가 자꾸 컨트롤하려고 해도 그게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런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뭐 정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스라이팅에 당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죠. 그거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그런 가스라이팅 뭐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너무 이렇게 막 애증처럼 너무 힘들고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한다거나, 뭐 아니면 싸웠다 풀었다, 아니면 뭐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형국으로 계속 돌고 돌아서 또 만나고 돌고 돌아서 계속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가는 관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비우고, 만약에 뭐 100% 기준에서 내 기대치 욕심이 100% 다라고 하면 최소 50%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기대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비우고 가야 되는 느낌이 떠요. 뭐 내가 시선을 다른 데로 분산할 수 있는 어떤 취미나 뭐 운동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 만나는 다른 뭐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좀 더 좋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뭐 생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게 너무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게 좋은 안정적인 관계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힘든 관계다, 힘든 게 반복되는 관계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해 보시고 나 스스로의 어떤 몸과 마음을 좀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럼 2번 분들도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참고 정도로, 그냥 재미로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거나 개인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카톡 상담,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1대1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3번 분들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상대방 분이 3번 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3번 분을 뭐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를 한번 봤을 때 보면, 우선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계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좋은 관계이신 분들보다는 좀 지금 현재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헤어지신 분들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서, 만약에 3번 분들 중에서 지금 관계가 좋은 상태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번이나 2번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분들 중에서는 아마 헤어졌다거나 관계가 조금 틀어지신 문제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제가 리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카드에서 보여지는 게,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좀 운명이다, 인연이다, 깊은 인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분 사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고 서로 어떤 기회가 잘 맞아떨어지면 정말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지만, 그런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거나 서로 간에 기회가 조금 어긋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순탄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서로 간의 타이밍은 잘 잡았고 서로 간의 타이밍은 잘 맞지만, 두 분 중 한 분이 뭐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결핍 부분에 있어서 문제로 서로 간의 어떤 기대치, 기준치, 욕심에 못 미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뭐 두 분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연애나 이런 우리 관계보다는 그런 외적인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이렇게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좀 우리의 관계가 조금 뭐 불안정하다거나 뭐 중간중간에 정체가 된다거나 어떤 변화가 필요한 전환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면 우리가 뭐 계속 똑같은 문제로 어떠한 문제인지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개인 리딩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 다 다르겠지만, 상대방 분과 우리 3번 분들 간의 어떤 우리의 갈등,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싸웠다 풀었다 싸웠다 풀었다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더 참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분들 중에서는 뭐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한쪽에서 많이 참고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 3번 분들 중에서 이 상대방분과 헤어진 관계다, 틀어진 관계다라고 하시면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우리 3번 분에게 좀 잘하려고 내 딴에는 노력도 하고 좀 이 관계를 끌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뜻하지 않은 오해로 이렇게 일이 커져 버려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3 번분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되게 생각이 많다라고 해요. 상대방 분도 사실 속으로 외로움이나 결핍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딴에는 잘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긴 하지만 상대방 분이 뭔가 이제 서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연애에 있어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끌어가는 부분이 좀 많이 약하고 서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뭐 일이 바쁘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상황상 신경 쓸 게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3번 분들에게 좀 그 노력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게 되고 자기 딴에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막상 3번 분이 뭐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뭐 자기의 본연의 성격이 나오게 돼서 그거를 3번 분이 좀 이해해 주고 포용해 주길 자기를 좀 그냥 알아주길 바랄 수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이제 잘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게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3번 분에 대한 어떤 표현 방법이든 뭐 행동이든 간에 자기 딴에는 이제 겉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속은 또 이 사람이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 딴에 더 이렇게 배로 잘하려고 해도 막상 그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상대방 분 카드를 보면 상대방 분이 겉으로보다 속은 조금 자기가 부족하고 서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남들에게든 뭐 3번 분에게든 여유 있어 보이고 싶고 안정적이어 보이고 싶고 이제 겉으로는 좀 더 이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좀 강해 보이고 싶고 이런데 사실 속은 또 이렇게 여리고 약간 감정적일 때도 있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때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이제 자존심 고집 카드가 보이는데 상대방 분이 겉으로보다 속으로는 어떤 3번 분에 대한 소유욕이라든지 집착심이라든지 그런 뭐 3번 분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뭐 시기 질투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요. 근데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표현을 한다거나 다 3번 분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막상 부족할 수는 있는 게 상대방 분이 좀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고집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싶진 않은 게 있어요. 뭐 예시로 하나를 들자고 하면 뭐 3번 분의 어떤 주변 뭐 이성들에 대해서 뭐 만약에 상대방 분이 속으로는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감정이 뭐 소유욕 이런 집착심 이런 게 더 들어있다고 해도 난 아무렇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겉으로는 그냥 당당하게 여유 있게 아무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속으로는 3번 분에 대해서 더 가지고 싶고 확실하게 너는 이제 내 거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왜 이런 식으로 가고 싶어도 뭐 나는 질투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도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체면 이런 자기의 보여지는 이미지 안정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여유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카드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분이 이제 3번 분에 대해서 더 감정이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겉으로 3번 분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감정이 더 크다라고 해요. 물론 상대방분 자체가 이제 뭐 자기의 상황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자기 감정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대방분도 감정적인 어떤 기복이라든지 변덕이 있다 보니까 3번 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제 감정에 대한 변화도 계속해서 변동스럽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3번 분을 생각을 하면 되게 좋고 되게 즐겁고 뭐 보고 싶다거나 막 이런 감정이 확 올라오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 내가 뭐 연애야. 연애보다는 그냥 내 현실이나 생각을 하자. 나 스스로나 생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3번 분에 대해서 선을 어느 정도 그어 놓는 것도 좀 있어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분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근심 걱정 이런 결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든 뭐 아니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고 해도 어떤 현실적 부분에 있어서 뭐 일이든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든 뭐 자기의 어떤 기대치 욕심 이런 부분이 크다고 했을 때 그게 뭔가 다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상대방분은 어떤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대방분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지는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상대방분은 자기가 이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내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어. 다 잘 해낼 수 있어. 다방면으로 난 다 잘해."라고 보여지고 싶은 어떤 욕심, 욕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연애든 뭐 인간관계든 뭐 일이든 어떤 금전적으로 능력이든 뭐 어떤 환경이든 뭐 여유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좀 이렇게 완벽하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어떤 자기의 기대치 욕심만큼 뭔가가 하나라도 안 따라줄 때는 이 상대방분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고 내가 뭐 하나에 꽂히게 되면 이제 그거 하나에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그거를 뭐 누구한테 말을 해 봤자 그 사람이 내 고민이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사람은 외로운 거야. 원래 사람은 뭐 의지할 곳 없어." 하는 식으로 혼자만의 어떤 선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둔다거나 혼자만의 어떤 틀에 자기를 이렇게 가둬 놓는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이 상대방분은 힘들 때는 3번 분에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구절절 다 말하진 못할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는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다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한다거나 혼자 생각이 많다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속으로 더 힘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분은 좀 더 뭐 어떤 예민한 부분이 있다거나 좀 더 뭔가 자기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만약에 3번 분이 자기한테 뭐 서운한 거를 표출한다거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간섭을 한다거나 참견을 한다거나 잔소리한다거나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온다거나 평상시보다 더 감정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상대방분이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자기만의 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자기가 불안정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누가 자기한테 건들고 자극을 하다 보면 이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하듯 터질 수가 있으니까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분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심기를 불편한 그런 부정적인 심기를 건들 만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특히 상대방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한테 말을 하고 얘기하고 드러내고 이런 분이 아니다. 표현을 조금 많이 안 한다. 뭐 힘든 거든 좋은 거든 내색을 다 하진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특히 상대방분이 어 겉으로는 뭐 괜찮아 뭐 여유 있어 보이는데 속은 되게 불안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듯이 뭐 너무 간섭을 한다거나 너무 참견한다거나 너무 이렇게 잔소리하고 내 기대치대로 내 욕심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상대방분은 좀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특히 이제 3번 분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3번 분의 상대방분이 자기가 뭐 3번 분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 3번 분이 자기의 노력을 뭐 인정해 주고 알아주고 그래 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하기보다는 3번 분이 만약에 상대방 분에게 뭐라고 한다거나 뭐 지적을 한다거나 뭐 참견 잔소리를 한다거나 난 이런 부분이 서운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 내 딴에 정말 너한테 잘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 정말 억울하다. 속상하다. 정말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 카드를 봤을 때는 물론 상대방 분도 되게 이렇게 한 번씩 어린아이같이 서툰 부분도 있는 사람이지만 상대방 분 딴에 또 자기가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아온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만의 신념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 자기의 지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분 좋은 조언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자기를 뭐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너무 지적을 하는 식으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런 식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뭐 선생님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바라는 느낌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 분 입장에선 되게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는 되고 넌 안 돼.' 이런 느낌도 조금 보여지는데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나는 너한테 이러이러하게 뭐 해." 이런 식으로 뭐 조언을 한다거나 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경험에 있어서나 지식을 말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3번 분들이 자기의 말을 인정해 주고 따라와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3번 분들이 이제 상대방 분에게 뭔가 이렇게 바라는 식으로 된다거나 뭐 "이걸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되게 상대방 분이 뭐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좀 기분이 상한다거나 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분 자체가 누가 자기한테 뭐 이렇게 너무 간섭하려 한다거나 참견하려 한다거나 뭐 잔소리를 하려고 한다거나 자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거나 하면 상대방분은 되게 겉으로보다도 속으로 되게 싫어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분이 겉으로는 좀 더 강해 보이고 그러려고 하는데 속은 좀 더 여리고 상처도 잘 받고 좀 더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신의 어떤 결핍까지 좀 받아들여 주고 인정해 주고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지금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 분이 3번 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다 말하지 못한 어떤 오해라든지
더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상대방분 입장에서 자기가 그거를 알아서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을 하고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이러기보다는 또 소심하게 꿍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존심을 좀 지키고 있으면서 어 3 번분이 좀 어떻게 보면 자기란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그동안 했던 노력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느껴지거든요. 상대방분 입장에서 3 번분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뭐 트러블이 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실망했던 부분,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생각을 하면 힘들었던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아 나는 이제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정말 확실하게 칼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잘라내듯 단칼에 잘라내듯 정말 이제 딱 끝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너가 나한테 뭐 연락을 하든 다시 이렇게 다가오든 간에 '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막상 상대방분이 뭐 술을 먹는다거나 뭐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밤에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3 번분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그동안 노력해 주고 자기한테 옆에서 이렇게 챙겨 주고 잘해 주고 서로 하우 웃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뭐 초반부터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서로 막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진처럼 이렇게 앞으로 지나갈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 상대방분도 감정이 막 속에 숨어 있던 그런 그동안에 절제했던 감정이 한 번씩 확 올라와서 그냥 본능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냥 당장 만나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그냥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이 상대방분이 갖고 있다 보니까 본능대로만 하기보다는 좀 더 계산을 해 보는 느낌이에요. 감정적으로만 움직이기보다 이제 이성적으로도 판단을 해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보고 싶다고 해서 뭐 좋았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연락을 한다고 했을 때 3 번분들이 과연 뭐 받아줄 수 있을까? 3 번분들이 좋게 나올 수 있을까? 또 냉정하게 나를 더 내치면 어쩌지? 그럼 자존심 또 상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더 나는 망신당할 수 있는데 '난 더 상처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어 상대방분 입장에서 3 번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왜 도대체 몰라주는 거야.'라는 식으로 '나를 그래도 잘 알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배신감이 든다.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라는 그런 감정 상한 부분 뭐 힘들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감정이 들었다가도 '아 아니야 됐어. 배신감 들어. 아 자존심 상해. 아 그냥 뭐 내 자존심이나 지키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분은 3 번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카드가 떠서 만약에 뭐 상대방분이 현재 뭐 새로운 이성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더라도 3 번분에 대해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뭐 새로운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자꾸 이제 3 번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되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떠오르게 되고 이런 느낌이 떠요. 그래서 상대방분은 괜찮다가도 또 생각나서
좀 뭐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막 좋았던 생각하면 그립고 막 애틋하고 이런 감정이 올라왔다가 막 괜히 기다려지기도 하고 연락이. 그러다가 또 이제 힘들었던 부정적인 부분이 생각나면 '아 그래 끝내는 게 맞아. 그만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변덕 기복이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분은 이제 3번 분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편하게 편한 관계로 안정적인 그런 관계로 길게 가고 싶었다. 잘 안정적으로 잘 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내가 너의 기대치 어떤 욕심, 너의 기준치에 다 맞춰 준다거나 그거를 다 이렇게 충족시켜 주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분 입장에서 뭐 3번 분에 대해서 3번 분의 기준이나 3번 분의 어떤 기대치, 욕심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못해줄 것 같다.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그 기대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자신이 없어. 내 딴엔 노력한다고 하는데 너한테 내가 다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할 것 같아. 너가 바라는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도 보여져요. 자기는 이제 3번 분이 원하는 어떤 기대치, 기준치, 욕심에 한계가 있을 거다. 앞으로 계속 만나더라도 3번 분은 자신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3번 분 입장에서는 그 기준치가 한참 미달이고, 그러다 보면 3번 분은 그 욕심이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서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또다시 사이가 틀어진다거나 또다시 이제 뭐 헤어짐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방분이 좀 생각을 하면 자신이 없다. 그래서 감정이 내가 겉으로 보여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고 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잘 가고 싶었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떤 틀 안에 가두고 내가 정말 단칼에 잘라낼 정도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또다시 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게 계속 반복될까 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렵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뭐 서로 다시 대화를 해서 뭐 오해를 풀고 더 서로 기다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도 또다시 어떤 최악의 상황이 와서 또다시 서로 간에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또다시 상처를 안겨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힘들다고 해서 다시 만났다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순 없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번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카드에서 봤을 때 지금 3번 분은 어떤 상대방 분과 있어서 딱 중간 지점, 어떤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미 헤어지신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이제 내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100% 정리된 건 아니겠지만 내가 정말 딱 50대 50 에서 내가 새로운 방향을 정말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도 과거를 못 잊고 과거를 계속 보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내가 이제 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왔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어 잡아야 되는 그런 운이 왔다라고 뜨세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거면 계속 과거를 보면서 질질 끌게 되면 나한테 좋을 게 없다라고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갈지 아니면 뭐 과거의 상대에
방향에게 갈지 잘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뭐 헤어지지 않으셨는데 그냥 관계가 좀 틀어졌다, 애매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서로 뭐 자존심을 세우고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 오해 풀 거 풀고, 다시 이렇게 뭐 어떤 계기나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이 사람과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애매한 관계로 계속 생각만 많게 지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뭐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3 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막 성급하게 이렇게 뭐 단칼에 방향성을 잡는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신중하게, 그러니까 너무 질질 끄는 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충분히 어떤 방향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가 나 스스로에게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좋을지에 대해서 잘 이제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충분한 계획을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을 하고 좀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 번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판단이 좀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뜨세요. 그래서 내가 뭐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행동을 하기보다도, 감정적으로만 결정을 하기보다도, 내가 나중에 멀리 봤을 때, 내가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따질 거 따져 보고, 뭐 상대방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뭐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람과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내가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계획과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세요. 네, 그럼 3 번분들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전반적 리딩이다 보니까 재미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부분,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1 카톡 상담, 전화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1:1 상담 문의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